철도는 근대화를 가져온 문명의 이기이자 산업혁명의 총하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약탈자, 폭력, 공포 등을 떠오르게 하는 부정적인 표상이었죠. 한국인의 고통을 담보로 일제가 만들려고 했던 근대의 표상 철도, 그 허울과 수탈의 역사를 읽어드립니다. (1894년) 일본은 조선의 철도 부설권과 철도 영업권 등을 독점합니다. 그리고는 대륙 진출의 통로이자 물자 수탈의 수단으로 철도 부설에 박차를 가하죠. 그 첫 결과물인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차례로 완공되죠. 그 중에 경의선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만주까지의 원활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서 건설됐습니다. 경부선에서 경의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보면 일본에서 조선 그리고 만주까지 이어지는 최단 코스임을 알 수가 있죠. 일본이 한반도 내에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최대한 빠르게 많은 병력을 만주에 집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선과 궤도였던 겁니다. 이후에 1911년에서부터 1925년 사이 일본은 한국과 만주의 이론적 지배체계를 구축해서 대륙 진출의 야욕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조선과 만주를 철도로 연결된 아주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한국철도를 아예 만주철도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종합식민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 만주철도는 철도 사업 외에도 광산, 지역개발, 철강, 교육, 항만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군사적인 지배 목적이 강했던 일제의 한국 철도 정책이 경제의 수탈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철도망으로 확장되고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선 역시 이런 목적하에 구성이 되지요. 조선철도 12년 계획이 세워지고 일제의 대대적인 한반도 철도망 확장 사업은 1938년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으로 5대 간선철도와 각 요충지로 갈라져 나오는 주요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한반도의 주요 광산지대와 공업지대, 그리고 국경도시와 항구도시가 철도망으로 연결되고 결국 한국철도는 군사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성격도 강하게 띠게 됩니다. 당시 철도 관리는 조선총독부와 사설철도회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관리하는 간선철도는 대륙의 침략 정책, 즉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게 고려됐지요. 철로의 넓이인 괴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 괴간은 나라별로 달랐습니다. 중국은 표준괴를, 러시아는 좀 더 넓은 광괴, 일본은 좁은 협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제는 조선의 철로를 일본의 협괴에 맞추지 않고 표준괴로 정합니다. 대륙으로의 진출, 그 목표를 위해서 대륙과의 호환성을 생각한 거죠. 그에 비해서 사설철도의 건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원 수송과 반출, 특정 산업 개발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초기에 건설된 간선과 연계되는 지선 건설을 해서
철도 이용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가 밀집하고 평야가 넓고 많은 남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죠. 여기에서 경기도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은 조선식산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활발한 물산의 거래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런데 수원에서 서울까지는 경부선으로 물자를 운반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일본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선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의 자원을 모으고 수원에 집결된 물자를 일본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철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수원, 인천 간의 수인선, 그리고 수원, 여주 간의 수여선입니다. 수여선은 남한강을 따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을 동서로 횡단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 철도 개통 전엔 남한강의 수운을 이용해서 벼와 현미 같은 미곡을 옮겼던 곳이죠. 일제는 이 수여선을 통해 주로 승객이 아닌 벼와 현미와 같은 농산물을 실어 날랐고 이곳에서 반출된 농산물은 수원을 거쳐서 인천과 서울의 미두장으로 몰렸습니다. 수여선을 개통한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서 싼 값에 혹은 공출을 통해서 수탈한 농산물이 수여선을 통해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제에 의한 교통망 지배는 결국 식민 지배의 공고화를 초래했던 겁니다. 수원에서 연결되는 또 하나의 철도는 수인선, 수원과 인천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 52km인 이 수인선의 개통으로 수원에서 인천이 1시간 40여 분 만에 연결되죠. 수인선은요, 레일의 궤간이 좁은 협궤 열차로 건설됩니다. 표준궤 열차에 비해서 공기의 단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인선의 개통이 경기와 인천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짐작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인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인천항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조선 각지로 이동하기 위해선 영등포를 경유해야만 했는데요.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수인선을 건설하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됐죠. 두 번째, 당시 인천은 제1의 항구도시이자 무역항이었습니다. 경부선 개통 이후 부산의 그 위상이 위협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상권을 경기 내륙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확산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여객 수송수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1936년 송도유원 주식회사가 창립총회를 열고 이어서 월미도와 송도유원지가 개장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인 1937년 수인선이 개통되죠. 네 번째는 바로 소금을 비롯한 다양한 물자의 수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상은 수탈이었지만 말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수원, 화성, 안산, 시흥 그리고 인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인선은요, 꼬마 열차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1995년 폐선하게 됩니다.
철도는 당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 조선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근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군사적 지배와 대륙으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쉽고 빠른 물자 수탈을 통해 경제적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